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이 자립성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아닙니다. 치매조차 아니죠. 바로 낙상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 매일 마일을 걷던 분도 순식간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30년간 홀로 당당히 사시던 분이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수백 번 이런 사례를 목격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릴 때 몸을 지탱해주던 근육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40대에 가졌던 근력이 60대 이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라진 결과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미국 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겟팅된 다리 강화 운동을 일주일에 딱 3번 실시한 고령층은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난간을 잡거나 조심히 걷는 것보다 넘어지기 직전에 스스로 몸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꿀 부분이 있습니다. 비싼 헬스장이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침실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죠. 오늘 소개할 운동은 오직 튼튼한 의자 하나와 여러분의 체중, 그리고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최고령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다리 강화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변형 동작을 포함해 여러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근육을 준비시킨 뒤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가장 강력한 균형 감각 강화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사님 60년 넘게 환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이번 에피소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리가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데려다주고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며 두려움 없이 세상을 활보할 자신감을 줍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70대나 80대 혹은 90대라도 다리를 강화하면 온몸이 반응합니다. 균형이 잡히고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낙상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제 환자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도 정확히 같습니다. 그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공유할 운동들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해 온 것들입니다. 효과가 있고 안전하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놀랍군요.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리가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한 번을 남겨주시고 낙상이 걱정되신다면 2번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꼭 공유해주세요.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딱 맞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60대 이후에 다리 힘이 급격히 저하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근육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것은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략 50세부터 시작해 60세 이후 가속화되면서 몸은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80세 무렵에는 근육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종류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과 비틀거릴 때 몸을 바로잡는 순발력을 담당하는 속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속근은 훨씬 빨리 퇴화합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 분들이라도 속근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걷기만으로는 낙상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걷기는 심장과 지구력에 좋지만 찰나의 순간에 몸을 지탱할 힘을 기르지는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육을 다양하게 자극하는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할 일이죠.
네, 제가 공유할 루틴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근육과 신경계를 준비시키는 준비 운동을 하고 이어서 다리와 엉덩이, 그리고 코어에 실질적인 힘을 기르는 강화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운동에는 변형 동작이 있어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춰 시작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죠.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운동은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심한 균형장애나 최근 부상이 있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한 의자만 준비하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 서킷으로 시작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이어지는 모든 동작을 위해 근육을 준비시킵니다. 바퀴가 없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고 그 옆에 똑바로 서서 코어에 힘을 주고 양발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하세요. 첫 번째 동작은 무엇인가요? 뒤로 다리 뻗기입니다. 균형을 위해 양손으로 의자를 잡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며 발꿈치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가능한 범위까지 뻗으세요. 어디에 힘이 들어와야 하나요? 다리 뒤쪽부터 엉덩이와 허리 근육까지 자극이 느껴질 것입니다. 높이 들수록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됩니다. 상단에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세요. 반대쪽도 반복하며 매 횟수마다 조금 더 뻗어보려 노력하세요. 간단하군요. 다음은요. 두 번째는 옆으로 다리 뻗기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다리를 옆으로 곧게 뻗으세요. 무릎을 펴고 발가락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바깥쪽 고관절과 허벅지가 자극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근육 그룹을 공략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측면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은 소홀해지기 쉽지만 균형에는 결정적입니다. 옆으로 비틀거릴 때 몸을 잡아주는 근육이죠. 5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하세요. 세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이제 고관절 굴곡근을 타겟팅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거나 뻣뻣하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의자 끝에 서서 한쪽 무릎을 천장 방향으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가능하면 골반보다 높게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높이 들기 어렵다면요. 편안한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면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리세요. 이제 근육이 예열되었으니 강화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강화 운동은 힙 하이커입니다. 평소 잘 듣지 못하는 근육이지만 척추 안정성에 필수적인 요방형근을 강화합니다. 의자 옆에 서서 몸을 꼿꼿이 유지하고 한쪽 골반만 위로 들어 올리세요. 다리는 골반에 이끌려 올라와야 하며 움직임은 다리가 아닌 골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골반을 한쪽만 위로 치켜 올리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골반 옆쪽과 허리 깊은 곳에서 자극이 느껴져야 합니다. 5초 유지 후 반대쪽도 진행하세요. 더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계단 끝에 서서 한쪽 발을 공중에 둔 채 골반을 내렸다가 다시 최대한 높이 끌어올려 보세요. 가동 범위가 넓어져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아마도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 운동일 것입니다. 기대되네요. 제가 단 하나의 운동만 추천한다면 바로 스쿼트입니다. 허벅지 앞뒤와 엉덩이 그리고 코어를 한꺼번에 단련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고 비틀거림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스쿼트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이 아니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을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는 무릎의 압박을 줄여줍니다. 이제 체중을 발꿈치에 실으세요. 움직임 내내 체중은 발꿈치에 있어야 합니다. 왜 발꿈치인가요? 그래야 서기나 걷기 그리고
균형에 필수적인 신체 후면 근육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히며 엉덩이를 아래로 내리세요.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하세요. 얼마나 내려가야 할까요? 좋은 자세를 유지하며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가세요. 몇 인치만 내려가도 좋고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되어도 좋습니다. 근육이 작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에서 5초 버틴 후 발꿈치를 밀며 일어나세요. 고급 버전도 있나요? 10회가 편해지면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로만 하는 싱글 레그 스쿼트에 도전해보세요. 도전을 훨씬 높여줄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 브릿지 운동을 하겠습니다.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몸에 부드러운 운동이죠.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따라 하고 계신다면 영상을 멈추거나 다시 돌려보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작은 걸음도 발전입니다. 브릿지는 허리 친화적으로 하체와 코어를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세요. 골반에 손을 올려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기본 동작은 무엇인가요? 코어에 힘을 주고 엉덩이와 골반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엉덩이와 다리 뒤쪽 근육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느끼며 5초간 유지하세요. 끝까지 들기 어렵다면요. 가능한 만큼만 드세요. 조금만 들어도 근육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브릿지의 장점은 변형 동작이 많다는 것입니다. 5가지를 더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는 한쪽 다리를 들고 하는 방식입니다. 부하가 2배로 늘어나죠.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극이 엄청나네요. 두 번째는요. 발꿈치만 대고 발가락을 천장으로 향하게 한 채 들어 올리세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훨씬 강하게 자극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앞꿈치만 대고 발꿈치를 든 상태에서 진행하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죠. 네 번째는 클램셀 브릿지입니다.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무릎을 바깥으로 벌린 나비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평소 닿기 힘든 엉덩이 안쪽과 고관절 안정성에 탁월합니다. 5번째는 역동적인 힐 워크아웃입니다. 브릿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꿈치로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디디며 다리를 멀리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햄스트링의 기능적 힘을 키우는데 최고입니다. 브릿지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동작에 집중하세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약점이며 그것을 보완할 때 다리 힘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운동 스타텝입니다. 근력과 균형 그리고 협응력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펴세요. 바닥에 별 모양의 지점들이 있다고 상상하고 발로 각 지점을 터치한 뒤 중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신경계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몸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한쪽 다리로 2번의 사이클을 돌고 발을 바꾸세요. 특정 각도가 어렵다면 그 부분을 더 연습하세요. 고급 버전은 터치할 때마다 지탱하는 다리로 스쿼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말 포괄적인 루틴이네요. 이 운동들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합니다. 기본부터 마스터하고 서서히 난이도를 높이세요. 근력은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 운동은 매일 해도 좋고 강화 운동은 주 3에서 4회 정도 하세요. 근육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부터 의자 운동을 시작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루틴을 직접 시도해 보시겠어요?